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9페이지 2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1번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2번에 개업공개사는 5개 광고물, 즉 간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이라고 하면 이게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5개 광고물이란 쉽게 말하면 간판입니다. 간판은 간판 실명제로서 성명은 표기해야 되는데요. 연락처는 표기할 의무가 없습니다. 간판 실명제로서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따라서 3번 틀렸습니다. 연락처 표기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고요. 다만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해야 되죠. 그러나 5개 광고물, 즉 간판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요. 만약 이를 사용하면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고요.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되고요.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0페이지.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1번 개업공개사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똑같습니다.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X네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4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처분 회피하기 위해서 옮겨봐야 소용없습니다. 5번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전할 수 있다. 맞습니다.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서식은 없고 이전 신고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로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에 2번이 정답인데 2번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분사무소의 업무정지, 분사무소 휴업신고, 분사무소 폐업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해당 관청입니다. 그런데 분사무소의 지도 감독은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라고 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도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중개보수는 중개행위를 한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분사무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인 경우 중개행위를 한 사무소가 우선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관련된 것들은. 그래서 4번도 답이 3번이네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요. 1번은 분사무소는 법인만 두를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분사무소 설치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되고요.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이중사무소를 두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5번.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하게 되면은 이중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또는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4번에 3번이고요. 5번입니다. 30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등록관청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할 수 없다 했는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장관, 시, 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은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네,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세 가지죠. 간판 철거가 사무소 이전 신고, 그 다음에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이 세 개는 간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간판 철거 안 하면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간판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 5번에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고용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1년 안에는 안 받아도 됩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유효기간이 다 1년인데 다만 폐업하고 또는 그만두고 1년 안에 취직하거나 1년 안에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4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는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고요. 보조원은 할 수 없습니다. 보조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에 2번이 정답이고요. 6번 사무소 이전 신고 틀린 것인데 6번에 1번 보겠습니다. 사무소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에 신고해야 되고요. 2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해야 되고요. 3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사무소 이전 신고 할인은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등록증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자,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종전의 남구가 2018년 7월 1일부로 미추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만약에 경기도 군포시로 사무소를 옮겼을 때에는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전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고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등록증이고요.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원본. 종전 원본을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사무소 사용권 확보 서류. 사무소 사용권 확보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며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등록대장, 두 번째 등록 신청 서류, 세 번째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미추홀구에 만약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군포시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군포시에 있는 분사무소를 가령 분사무소를 함양군으로 이전했을 경우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든 주된 사무소든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고요. 그 다음에 관할구역, 즉 시군구, 즉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근데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에는 원칙은 등록증 재교부고 예외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사무소 이전 신고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네요.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사무소 표시 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고 했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은 오직 3개밖에 없습니다. 무등록,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거 외에는 예를 들면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은 거 신고해도 포상금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7번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법인은 법 제14조에 보면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죠. 기업,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가능하고요. 리언,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가능하고 개발업은 안 됩니다. 디귿에 이사 도배업체 소개는 되고 직접 용역업, 즉 이삿짐센터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리얼에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은 반드시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9번은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 했는데 답 3번이죠.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은 안 되고요.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하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법인의 겸업 제한도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번입니다. 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답 2번인데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입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요. 3번 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고 인장 등록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인장 등록을 합니다. 4번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그게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그 다음에 5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추정하는 게 아니고 본다. 따라서 10번에 2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11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소속공개사에 대한 고용신고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고용신고, 인장등록 모두 다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은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보조원 대신에 소속공개사라고 해야 맞겠죠. 그리고 3번도 실무교육은 소속공개사 될 사람이 받고요. 보조원 될 사람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틀렸고요. 4번에 고용관계 종료되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 5번은 외국인을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첨부하는 게 아니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1번에 1번이고요. 다음은 12번입니다. 보조원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보조원이든 소속공개사든 모두 이중소속이 될 수 없습니다. 이중소속. 그래서 1번 이중소속이 될 수 있다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보지 않는다 해서 3번 보조원은 서명 날인할 의무 없습니다. 의무는 없고 다만 서명 및 날인을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5번이 정답이네요.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보조원은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업무정지와 등록 취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상이 됩니다. 13번 옳은 것입니다. 1번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고요. 따라서 자격증 사본 제출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2번은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보조원이 직무교육 받습니다. 4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그 다음에 5번 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의뢰인에게 재산상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당연히 그 잘못한 보조원도 책임을 지는 거지. 즉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에게 또 책임이 있는 거지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잘못한 본인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인데 그러면 우리 자격증 반납 제출 자격증 제출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록 신청,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 세 개는 자격증 미제출입니다.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고 시도의사가 직접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그 다음에 매수신청,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 이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도 자격증 원본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제출하지 않는 세 개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고, 그렇게 따진다면 4번, 5번도 제출 안 해야 되는데 이건 입법의 불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는 것, 제출하지 않는 것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34번이 아니고 34페이지 1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업무 개시하기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소속 공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3번 소속 공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만 등록해야 된다 했는데,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려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죠. 하지 않고 주된 사무소 법인 인장을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4번에 만자가 들어가서 틀렸죠. 법인의 인장만 등록해야 된다. X다.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법인은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고요. 34페이지 15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 소속공개사 인장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인장 등록을 해야 되고요. 2번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되고 안 하면 업무정지 맞습니다. 2번이. 그 다음에 3번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 인장.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죠.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5번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함께 같이 할 수도 있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답 2번입니다. 자, 7일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7일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7일. 숫자 7일과 10일은 반드시 출제되죠.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하여 17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응시원서 철회 또는 취소,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60% 돌려주고요.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7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교부 7일 이내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교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했을 때 처리기간 등록할 인장 등록 개인의 경우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 변경 등록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인장 변경 등록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었을 때 자격증 반납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었을 때 등록증 반납 7일 이내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반납 취소되었을 때 모두 7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숫자 7을 우리 법령에 나오는 숫자 7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16번 휴폐업인데요. 1번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하니까 2개월은 신고할 필요 없고요. 치약, 징집으로 인한 입영,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인 경우는 6월을 초과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맞고 3번 휴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요. 재개,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네요.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 1개월 이내에 간판 철거하는 게 아니라 간판 철거는 지체 없이 합니다. 간판 철거는 지체 없이 한다. 예, 요 간판 철거하는 게 있는데 지체 없이 해야 된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입니다. 5번에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즉시. 17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폐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재등록 개업공개서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해야 됩니다. 폐업 사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 해서 틀렸고 2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200만 원 벌금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했는데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틀렸고 3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이중 소속은 안 됩니다. 휴업기간 중이라도 개업공개사 등은 안 됩니다. 휴업 중이라도 개업공개사죠. 등록은 돼 있기 때문에 4번 무자격자에게 토지 매매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예, 이걸 처벌한다고 하면 의뢰인들은 진짜 개업공개사가 맞는지 등록관청에 다 확인하고 매물 내놔야 되겠죠. 무등록업자에게 의뢰한 개업공개사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요. 다만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네, 유치권 성립 그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지만 유치권을 양도할 때에도 중개사물 해당되고요. 유치권이 설정되고 있고 또 생사되고 있다 하더라도 중개사물 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미리 해야 되는 거
미리 해야 되는 거 다 네요. 5번이 정답인데요. 미리 해야 되는 게 5번이 정답인데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모두 미리 해야 됩니다. 모두 미리 해야 된다. 휴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등록증이 반납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지 않습니다. 반납할 수가 없죠. 이미 반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모두 다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사전신고가 되겠습니다. 휴폐업은 사전신고이다. 사후신고가 아니라 모두 사전신고다. 따라서 18번은 휴업신고, 휴업기간 변경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다 미리 해야 됩니다. 답 5번이고요. 18번에 19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기업, 개업공개사는 3월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된다. 3월 초과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개업공개사가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로 영의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방문신고만 그래서 가능하다고 했죠. 디귿,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때에는 개업공개사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휴업신고와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하지 않습니다.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이전신고, 폐업신고, 등록취소 3개만 간판 철거하고 휴업이나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간판 철거하지 않습니다. 휴업신고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간판 철거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